자, JSP 게시판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자료실이죠. 실제 이제 게시판 자료실에서 우리가 이제 파일 첨부를 해야 될 때,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 쪽에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서버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업로드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한 파일 업로드가 있었고, 하나는 커먼 파일 업로드. 두 개 다 지금 외부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JSP는 자체적으로 뭔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이런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SP라는 언어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ASP도 그 보통 자체 내에서 이렇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파일 업로드 쪽의 자료들 보면 대부분 다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다 확인한 내용인데 빨리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바로 또 설명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이제 내용 보고 있고요. 파일 업로드 할 때 요 텍스트 파일, 바이너리 파일, 이미지 파일, 뭐 다양한 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업로드 할 때 그 폼 태그, 폼 페이지죠. 폼 페이지 만드실 때 폼 태그를 보통 사용하는데, 폼이라는 FORM이라는 태그, 하위 태그들이 많습니다. 폼 관련 하위 태그들, 양식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주고 실제 이제 우리가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규칙이 있었죠. 일단 액션 쪽에는 이제 서버 페이지, 실제 업로드 처리를 해줄 JSP 페이지가 이제 JSP 페이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NC 타입, 인코딩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이건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하고자 하는 자,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에 타입 값을 파일로 줘서 파일 선택 상자를 띄워 주셔야 되죠. 자, 이때 요청 파라미터 이름, 그러니까 업로드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실제 이 요청 파라미터 자, 이름으로 해서 정보들이 담겨서 이제 파일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서 서버 쪽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여러 개 업로드 하겠다 하면 요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이 파일인 태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폼 태그 작성하실 때 메소드는 메소드 속성의 값은 포스트 방식으로 포스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ENC 타입 속성은 멀티파트 슬래시 폼 빼기 데이터, 멀티파트 폼 데이터죠. 요걸로 해주시고, 액션에는 JSP 페이지, 실제 이제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하는 루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일 선택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 값을 파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JSP에서 바로 이렇게 양식 만들어서 업로드 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냥 여기 이제 서브밋 버튼만 누르면 특정 폴더에서 탁 저장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멀티파트 요 폼 데이터 여기 지금 전송된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예. 자, 이 코스라는 라이브러리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한다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커먼 파일 업로드 자르라고 해서 요 코스 자르보다 그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지금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JSP로 업로드 처리를 하실 때 일단 이 이제 사이트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다운로드 받는 거 한번 같이 실습을 했었고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방식으로 이제 업로드하는 코스.자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코스.자르를 요 서블리츠.com 그죠? 서블리츠.com이죠. 서블리츠.com 여기 이제 슬래시 이제 코스.자르 라이브러리 이름이죠. 그래서 COS 해서 이렇게 주소 넣고 접속을 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실 때 압축 파일이 있는데 요거 이름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운 받으시고 압축을 이제 푸시면은 요 압축이 풀린 폴더 안에 LIB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코스.자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된 거 보시면은 배포 사이트에서 일단 zip 파일을 일단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풉니다. 풀면은 LIB 폴더 안에 코스.자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자르 발견했는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JSP 프로그램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웹 프로젝트 지금 생성해 놓은 곳에 보시면 웹 컨텐트라고 있습니다. JSP 작성할 때 여기서 작성했죠. 그리고 그 하위 폴더에 보면 웹 인포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LIB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웹인포 아래에 LIB에다가 course.jar 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클립스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톰캣의 커먼의 LIB 폴더, 그 다음에 JDK의 LIB 폴더에다가 course.jar를 복사해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urse.jar 형식은 요 5개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퀘스트 객체, 그냥 리퀘스트로 하면 되죠. JSP의 기본 내장 객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save 디렉토리, 자, 스트링 타입으로 실제 서버상에 저장될 그 파일이 업로드되는 파일이 저장될 위치에 대한 경로죠. 그 다음에 맥스 포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실제 이제 업로드 할 때 최대 크기, 업로드되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이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IO 입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UTF-8로 우리 스트링 큰 따옴표 안에다가 UTF 빼기 8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리시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때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이미 서버에 업로드 되어 있으면 이걸 덮어쓰기 할 것인지 뭐 안 그러면은 이걸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생성해서 던져주는데 그거는 이제 동일한 중복되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 파일명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업로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임포트문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com.orelli.sublin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패키지가 어디 있느냐? course.jar
쪽에 안에 내용 이제 그 자르 파일이 자바 가이브라고 해서 자바를 클래스를 이제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orelli 서블릿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와 com.orelli 서블릿 멀티파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JSP 페이지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업로드 처리를 하는데 요 5개의 값을 던져주죠. 그래서 리퀘스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C 드라이브 루트에 업로드라는 절대 경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걸 리눅스하고 비교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량 요거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래서 5메가바이트 최대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 크기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UTF-8 인코딩 타입 UTF-8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디폴트 파일 리네임 팔리시 그래서 이게 파일 중복이 있을 때 여기 이제 객체를 던져줘서 파일명 중복이 있을 때 그 기존의 파일명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업로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메소드에 보면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다 get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get으로 시작한 것들은 다 정보를 읽어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쭉 내용을 봤지만 더 보면은 get content type 스트링 요걸 리턴 타입입니다. 요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결과죠.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의 콘텐츠 유형을 컨텐트 타입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 널 반환해 준다.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네이밍 값을 전달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리퀘스트 객체에서 우리가 이제 get 파라미터에서 폼에서 전달된 값을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받을 때 요 get 파라미터 사용했는데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 안에서도 이걸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폼에서 이제 넘겨진 일반 데이터 받을 때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get parameter names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폼에 넘겨지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 이름들을 열거형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메소드. 다음에 이제 get file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파일 객체를 반환한다고 됐습니다. 이 파일은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 객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상에 보면 요거 이용해서 파일 객체 가져온 다음에 파일의 그 사이즈 값을 출력하는 그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즈라고 해서 요게 실제 그 인풋 태그 폼의 안에 있는 인풋 태그의 타입 값이 파일인 요소들의 이게 이제 만약에 파일 타입이 여러 개가 있다 하면 이것들을 이름을 네임 속성들을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타입인 인풋 태그 이 파라미터 이름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건형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get file system name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return 타입이 스트링인데 요 아래쪽에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면 그 말로 뭐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파일명 진짜 파일명이죠. 그죠? 원 파일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파일 시스템 네임은 똑같이 파일명인데 중복 된 파일명이 있을 때 오리지널 파일명에서 숫자를 뒤에 붙여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하여 서버에 실제 업로드된 파일명을 반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실제 업로드된 파일이라는 얘기가 요
그 중복된 파일이 업로드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업로드 돼 있는 파일이 있으면 뒤에 숫자가 붙은 상태로 업로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요 파일 시스템 네임즈의 네임에 이제 메소드로 해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는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내가 이제 업로드 기능을 써보겠다 하면 여기 흐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연령형이죠. 애니메이션 타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값들 이제 이용하는 거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단 뭐 한번 실습을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양식을 만들고 실제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JSP 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처리하는 이제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요쪽에 이제 코드 이용하셔 가지고 업로드하는 부분들을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임과 오리지널 파일 네임 뭐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내용 보시고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업로드 되는 이 파일 이름하고요,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 뒤쪽에도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앞에 그 복습이죠, 복습.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리고 실습했던 내용이고요. 그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 할 때는 뭐 이렇게 input 태그, type 파일인 태그를 여러 개 이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3개를 지금 올릴 수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 이제 name 값이 요청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요 name 값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일 name 1, 2, 3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개의 파일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름을 직접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파라미터, 일반 그 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enumeration 타입으로 해서 get file names 사용해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while문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개수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next element 사용해서 하나씩 읽어서 요 이름에 해당하는 요 파일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ulti.get file system name에서 이렇게 주고 있죠. 실제 이제 업로드되는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 값을 파일 1, 2, 3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파일을 이렇게 양식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업로드를 해 봤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 그대로 만들어주고, 자 업로드된 결과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파일명을 이렇게 출력을 해준 부분은 여기서 실제 파일 1, 2, 3 앞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파일 1, 2, 3 실제 업로드된 파일명 중복이 됐다 하면 여기 1, 2 뭐 이런 숫자가 뒤에 붙을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요 앞까지가 여기 코스점 자르 사용한 내용이고요. 자, 요 부분부터 이제 그 새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파일 업로드 이제 패키지 이고 근데 커먼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설명해 보시면 뭐 서버의 메모리상에서 파일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픈 라이브러리로서 커먼스 여기 이름 똑같죠? 커먼스 파일 업로드 자르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커먼 IO 자르 파일을 다운받아서 라이브러리로 추가하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한 세트로 보셔야 되는데 커먼스 IO 자르의 이제 부분을 요 커먼스 파일 업로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배포 사이트라고 해서 여기 commons.apache.org 여기 이제 다운로드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요 이름으로 바로 다운로드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다운로드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설명을 저번 시간에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common 다운로드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실습하시려면. 그래서 이게 commons.apache.org 다음에 슬래시 다운로드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오면요, 요 이름을 여기서 바로 찾으시려면 없어요. 그래서 commons 파일 업로드와 commons IO 요 두 개의 파일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이제 목록 보시면 다운로드 밑에 목록이 되게 많죠. 많은데 일단은 요 첫 번째 commons 다시 파일 업로드 자르 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받으시려면은 여기 파일 업로드라고 목록에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두 번째 이렇게 보면 타르 말고요. 타르는 리눅스 환경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쓰는 거고요. 그 집이라고 되면 그냥 집이라고 끝나는. 그래서 commons 파일 업로드 1.4 bin.zip 요거 다운로드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눌러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commons IO 이렇게 있는데 버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버전업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commons IO로 시작하는 요 이제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쪽 편은 없고요. 요거 백 눌러서 아까 목록으로 가시면 자, 요 부분입니다. commons.apache.org에 다운로드.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파일 업로드 쪽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셨죠? 여기 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보시면 I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I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목록에 자, commons IO 해서 버전 나오고요. 2.8이 나오죠. 자, 우리 PT에는 지금 2.6이 나오는데 벌써 업로드 다 업이 됐습니다. 버전업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이너리 쪽에 common IO 2.8.0 bin.zip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때 엉뚱한 거 딴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뭐 소스 쪽이나 이런 쪽은 그 환경에 맞도록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버전에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바이너리 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common IO 여기 압축 파일 2.8.0 bin.zip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자, 절차는 이제 코스 좀 자르하고 좀 비슷해요. 자, 이게 확장자가 우리가 압축받은 걸 다운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bin.zip으로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common 파일 업로드로 시작하는 것과 commons의 IO로 시작하는 압축 파일 zip 두 개의 zip 파일을요. 압축을 일단 푸시면은 요 압축을 풀었을 때 요 아래쪽이 또 따로 설명이 있는데 비슷해요. 압축을 풀었을 때 그 폴더 안에 보시면은 압축을 풀면 요 안에
각각 요 위에 있는 common 파일 업로드 자르와 common IO 자르라는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시고 다운이란다. 압축을 풀어서 요걸 복사해 하셔가지고 우리가 업로드 지금 이제 요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웹 컨텐츠에 웹 프로젝트 안에 웹 컨텐츠에 웹인포에 liv에다가 예, 요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코스.자르처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업로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다 됐으면요, 일단 이제 동쪽 웹 프로젝트 안에 웹 컨텐트 아래 웹 인포 아래 있는 liv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두 개를 이제 압축 풀어서요 잘 넣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 작성하는 거죠. 소스가 우리가 다른 라이브러리 쓰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라이브러리 자체가 서로 이제 제공하는 곳이 달라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커먼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임포트 부분에 보시면 org apache commons 파일 업로드 패키지에 모든 클래스를 쓰겠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IO와 자바 util 패키지는 클래스 쓰겠다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에다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상에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JSP 쪽에 이제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래서 스크립트리 지금 작성해 놓은 게 파일 업로드 패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스트링 이게 문자열로 경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치되고요. 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보면 자, new 해서 디스크 파일 업로드. 자, 이 객체 생성하죠.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요 객체를 업로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업로드 객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업로드 객체의 메소드 중에 pass request 사용해서 그냥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내장 객체죠. JSP 내장 객체입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요 아이템을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터레이터라는 요 메소드 사용해서 이터레이터 형태로 요 파람 값을 다시 받죠. 이터레이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요 파람스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has next 사용해서 다음 읽어드릴 값이 있느냐 해서 있으면은 요 while문을 중복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자료 구조가 나오긴 한데 그냥 요 패턴은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값을 이제 읽어내는 이제 자료 읽어내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뒤에 자료 구조를 보면 좀 이제 그래도 이해하기 좋은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구나, 요 패턴으로 가져오는구나 정도. 그다음에 요 파람스라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제 읽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람스에 더 읽어 올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has next라는 메소드 사용하고 여기서 params.next 사용해서 읽어올 내용 값이 있으면 next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값을 하나 읽어옵니다. 이때 이제 요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파일 아이템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쓰느냐 하는 거는요.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라이브러리 제공할 때 보통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소스에서 쓰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아이템 이제 넘어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is form field라는 예, 요 메소드 사용해서 예, 폼 필드일 때요 UTF 파일 인코딩 타입으로 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그래서 타이틀 이렇게 해서 넣죠. 만약에 이제 폼 필드가 아니다 예, 하면 이제 여기서 폼 필드는 이게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폼 안에 파일 업로드를 하는 타입이 파일인 게 있고요. 파일이 아닌 게 있죠. 예, 일반 이제 폼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요 이주 폼 필드로 예, 검색을 해보면 예, tru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인지 검사해서 일반 데이터면 이렇게 이제 타이틀만 이렇게 지금 출력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이 파일과 관련된 처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item.getName 해서 요 파일 이름을 가져오죠. 파일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처리가 되었는데 요 지금 파일 네임 점 해서 서브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서브 스트링이라는 거는 요 스트링 객체의 메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파일 네임에서 last index of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여기 이제 슬래시죠. 예, 마지막 슬래시 있는 그 부분 네, 인덱스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에 플러스 1을 해서 마지막에 슬래시 있는 부분이 실제 이제 디렉토리와 이제 파일 요 이제 슬래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예. 꼭 이제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파일명만 이렇게 이제 가져온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요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패스 더하기해서 슬래시 이렇게 이제 경로 파일 패스는 업로드 하고자 하는 경로죠.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여기서 item.write 하면 그때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일 네임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소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서 봤던 소스보다 조금 어렵죠. 어렵고 예. 사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메소드들이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뒤에 이렇게 메소드 더 이렇게 앞에서 소스에서 봤던 내용이고요.